네, 국민의당 이야기입니다. 이용주 의원이 잠시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이용주 의원의 출석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을 결코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구구한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검찰에 말하겠습니다. 검찰에서도 원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 모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 방금 전에 검찰에 출석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도 지금 중앙선대위원장 맡으셨더래서 지금 조사 대상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검찰에서 얘기도 나오는데 들어가실 때 좀 교감은 있었습니까? 혹시? 뭐 저를 꼭 보내고 싶으세요? 아예 그런 말씀은 아니고. 먼저 어떻게 됐든 그런 제보 조작 사건 이런 것이 터진 것에 대해서 거듭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용주 의원이 출두하는 것을 저도 대전 현충원에서 지금 올라온 길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방금 저 화면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네. 검찰이 좀 이제 이용주 의원의 참고인 조사를 할 텐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특히 기소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참고인으로 불렀고 또 사실 당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것을 물론 불신하는 그런 층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주 의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기소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 것 자체는 좀 불필요한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내용을 보면은 기소까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할 것이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 계속 저를 꼭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 검찰하고 워낙에 악연이 많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 정권마다 지금 검찰하고 악연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서면 조사를 하느니 뭐 불러서 조사를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혹시 검찰 쪽에서 들으신 게 있나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들은 게 있으면은 제가 검찰 조사 받았겠죠. 네. 뭐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과 악연도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 대북 송금 특검으로 그렇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보혜저축은행 등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한화, 태광, 그렇죠. CN, 기상청장 모든 사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5년 동안 그렇죠. 그 회장들, 그 관계자들을 불렀다가 박지원에게 돈 준 건 한 건만 불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제가 또 법사위에서 질문도 했고요. 그렇지만은 무죄로 나왔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일 때 제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오 회장을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로비를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안 만났다고 후보 때 저를 고발했는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 아직까지. 예, 그런데 그 다른 분들은 전부 박모 회장과 안 만났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그 박모 회장을 재판정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났다 하는 것을 실토했기 때문에 재판 진행 결과는 재판장이 결론 내렸겠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악연
또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 제보 사건으로 그렇죠. 구설수에 또 올라 있습니다. 네. 제 팔자가 좀 기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자, 이것 그런데 자꾸 저를 보내려고 아유, 노력하는- 아닙니다. 네. 만약에 저를 보내면 채널 A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검찰도 아니고 보낼 염려는 없고요. 이것도 걱정이실 것 같아요. 국민의당 지지율 회복 기미가 좀처럼 안 보이는데 박지원 전 대표 더욱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국민의당 이 사람 때문에 더욱 시끄럽다고 하는데 누군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이 영상을 같이 보시죠.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자,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인데 국민의당 회의석상에서 안철수 전 대표 이름과 함께 정계 은퇴론까지 거론이 됐다라는 소식. 네. 어떤 내용입니까? 뭐 공개적으로 사실 목소리로 한 건 아닌데요. 근데 당내 공개석상에선 사실상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뭐 당내에서 뭐 비대위, 혁신위, 전대준비위가 함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찬열 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살 수가 없다. 당이 죽어가는데 더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우선 용기 있는 발언, 소신 있는 발언은 의미가 있지만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우선은 자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오늘 이찬열 의원 같은 경우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당내 공감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 특히 손학규 전 대표 측근이라서 뭐 전당대회 신경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급히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하면 국민의당이 살아납니까? 아니 그런데 안철수 대표 정계 은퇴 발언이 지금 나온 것을 가지고 왜 또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후보하고 싸운 것을 내보내요? 아, 저희 영상에 좀 네. 너무 아픈 것만 아니, 건드는데 인상적인 어떻게 영상이라서 됐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예. 됐든 네, 국민의당이 살아날까요? 안철수 대표가 정계 은퇴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국민이 투표로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안철수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하면 국민의당이 살아간다, 못 살아간다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하죠. 결국 우리 국민의당이 창당 1년이 조금 넘었지만은 사실 리베이트 사건 또 그걸 수습하고 나니까 무죄가 됐고 나니까 이런 제보 조작 사건이 나고 계속 구설수에 올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이고 정치고 좌절이 제일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혁신 속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또 국민이 뭐라고 하더라도 안철수에 의거해서 제3당제, 다당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역할을 잘 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안철수가 사는지 죽는지는 투표로서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민의당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든 당 아니냐, 국민의당은 안철수 아니냐 이렇게 동일체로 생각하는 국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 이런 당내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안철수가 만든 당이죠. 네. 그리고 그런 당에서 안철수를 내보낸다면 안철수에 의거해서 국민이 다당제를 만들어줬고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40석 네.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꼴찌이고 우리 국민의당이 2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인의 은퇴 무슨 이러한 것은 본인이 네. 정치를 하지 않겠다 네. 하고 선거에 불출마하는 경우나 본인이 출마를 했어도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의거에서 또는 자기 스스로가 은퇴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철수 전 대표랑 최근에 연락은 좀 주고받으셨습니다.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전화 통화 한두 번 전화 통화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최근 이 당 사태와 관련해서 뭐라고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는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대표님은 자타공인 정치 고수시잖아요. 그 정치 고수가 지금은 보시기에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하수되셨어요. 예, 예. 네, 정치 고수로 불리셨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물론 지금 같은 당에 계시고 뭔가 이야기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조언으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소위 제보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덕적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이 저격 조작 사건은 이음이 단독 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무슨 정치적 도덕적 문제는 그 결과를 나타나면은 그때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네, 대화하시면서요. 자,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책임론에는 두고두고 뒷말이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인데요. 우선 이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고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책임져 왔던 정치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저 책임론 언급 관련해서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이렇고요. 저렇게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도 너무 늦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왔었거든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법적 문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책임 거론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는 대중 정치인으로 만약 이유미, 이준서 씨, 이 두 분이 검찰에 구속돼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론과 언론의 요구에 너무 휘둘림을 당해도 소신이 없는 정치인인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말꼬리를 잡혀서 자꾸 의혹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준서 최고위원이 저렇게 구속이 됐을 때 나와서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자 하는 얘기를 한 것은 아주 타당했다. 네.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법적 분쟁 중이지만 언론과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사실 관심이 쏠려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가운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역설적이게 오히려 당대표에 출마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직접 한번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내에서 그 불협화음이 일어났잖아요. 뭐 안철수를 완전히 생매장시키는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당 지도부가 왜 책임을 져야지 왜 대선 당시에 입후보했던 후보가 몽땅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찬열 의원이 100번 당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또 국민의당 지도부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철수 출마하라고 댁 앞에서 침묵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지지자랑 통화를 했는데 우선 이찬열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화를 좀 많이 냈고요. 정계 은퇴론을 꺼내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당대표 출마해야 된다. 친목 시위 계속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0, 30만의 당원이고 또 어떻게 됐든 안철수 대표도 20, 30%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게 민주정당이고 민주국가 아니에요? 아주 재밌는 얘기로 저에게도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박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지금 나와라. 이렇게 상당한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우리 당에서 저런다. 이건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마 이현수 기자도 저를 좋아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얘기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또 이찬열 의원도 그러한 얘기를 했고 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라앉히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얘기다. 박지원이한테 나오라 한다고 해서 제가 나옵니까? 거세게 요구한다면요? 거세게 요구하더라도 자기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있으면은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안철수 전 대표랑 몇 번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당대표 나와서 다시 심판받으소 이렇게 제안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이 검찰의 수사 진행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았는가? 이러한 것을 서로 얘기를 했지 앞으로 진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고 계시고 본인이 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도 안철수 전 대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도덕적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하고 아주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만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당 밖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내일부터 기업인들이랑 호프 미팅을 갖는다고 합니다. 호프 미팅도 상춘제 앞에서 스탠딩으로 이제 약간 호프를 마시면서 노타이 차리면서 편하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뭐 아무리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기업들이 편하겠냐, 또 줄 세우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내기 한다고 하루 종일 농사 짓겠어요? 그렇게 모내기를 해줌으로써 농민들의 아픔을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벤트를 잘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꼭 PD 드라마식 정치를 잘 하시는데 저는 기업인들하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기업인들에게도 그렇게 오픈된 자세를 보여주면은 그 상징성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해서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에 또 화제가 된 게 오뚜기를 불렀잖아요. 재계순위 200위 밖에 있는 기업을 사실상 그 재계순위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해주면서 약간 군기잡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 뭔가 미묘하게 기업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재벌개혁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서 기업들과의 관계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오뚜기 회장을 부른 것은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이 노동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메시지를 대기업 회장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 평창 동계올림픽 경우 같은 것은 어떻게 됐든 국가적인 행사이고 하면은 대기업들이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광고나 여러 가지 협찬할 일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는가. 뭐 올림픽이고 피파고 뭐고 월드컵이고 다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게 받아들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 얘기도 짚어봤으니까 여당 얘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박지원 대표 나오시기 전에 저희가 김강진 전 의원하고 여당의 투톱이 지금 불협화음이 벌어졌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추미애 대표 얘기입니다. 추미애 대표랑 계속 좀 설전을 벌이셨었는데 좀 앙금은 또 풀리셨어요? 풀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사과 받으셨잖아요. 다 끝난 건데. 그리고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티각태각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면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단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말과 야당의 대표가 할 말 다르다. 저 같으면은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못됐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근데 사과는 제가 아마 여당 대표였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되셨으면 좋았을 걸. 글쎄 말이에요. 왜 못됐을까요? 그건 국민이 심판했으니까 우리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네. 또 지금 우리 이현수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하지만은 다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야당 좀 다른 거예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본회의장 영상을 보니까 박지원 전 대표께서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걱정도 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영상으로. 저 걱정한 게 아니고 네네. 굉장히 화냈어요. 화를 냈다, 네. 정부 여당에 어떻게 대해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날 새벽 2시에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9시 반에 하면은 참석해서 표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거절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아니 근데 도리어 그 말을 안일하게 믿고 준비를 안 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먼저 나간 것도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 청와대나 여당의 지도부가 그렇게밖에 대책을 못 세우는가. 네. 저는 여기 채널A에 와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말이죠. 이낙연 총리의 인준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했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추경 결과적으로는 통과됐지만은 정부 조직법 이런 게 통과됐지만은 자유한국당을 믿다가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약속한 것을 깨버리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서 저는 절대 찬동할 수 없다. 네. 약속은 지켜야죠.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준표 대표는 오히려 이 추경안 처리되고 나서 본부 중대 1, 2, 3중대 다 합쳐도 안 된다. 야당은 우리밖에 없다. 깔보이지만 않고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내놔서 다른 야당 대표들이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건 홍준표 대표 얘기는 자기 혼자 하는 얘기니까 국민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꾸할 답변할 그런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데스크 박지원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